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당신들이 그토록 끔찍해하는 이 더러운 핏줄. 여기서 내 손으로 끊어버릴 거야. 20년 동안 자신을 딸이라 부르며 학대했던 여자와 복수를 위해 자신을 낳았다는 여자, 두 괴물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세리의 발밑에서 기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죠. 지금 흘리는 저 눈물은 세리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들의 파멸이 두려워 흘리는 악어의 눈물일 테니까요. 낳은 엄마는 자신을 칼자루로 썼고 키운 엄마는 죽은 자식의 대용품으로 썼던 이 지옥 같은 연극. 세리는 이제 그 연극을 자신만의 방식대로 끝내려 합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박살내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자, 똑똑히 지켜보세요. 그들이 만든 괴물이 어떻게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이 쇼의 막을 내리는지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재는 세리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 끌며 백화점 VVIP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선재는 그런 세리의 불편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도취되어 승리자의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왜 선재가 이토록 들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리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백설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민두식 회장의 손녀가 아니라 자신의 핏줄이라는 진실이 선재의 야망에 불을 지폈던 거예요. 그래서 선재는 세리를 완벽한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단추를 꿰는 날이었죠. VVIP룸 안에는 이미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와 반짝이는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선재는 그것들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요. 세리야, 이제부터 넌 최고급만 걸치면 돼. 선재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하얀 실크 드레스를 집어들어 세리의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세리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재의 손가락이 자신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리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견뎌야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어색하고 차가웠는지 거울 속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선재는 거울 앞에 세리를 세워놓고 그녀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는 과도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마치 세리가 도망갈까봐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았죠. 선재는 거울 속 세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민두식 따위는 잊어버려. 그 늙은이는 내 할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내 진짜 아빠고 앞으로 내가 누릴 모든 분은 내가 만들어줄 거야. 선재의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망상에 가까웠어요. 자신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리가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선재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남자의 손길이, 목소리가, 존재 자체가 역겨웠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아빠. 저 아줌마 빨리 쫓아내줘요. 아줌마가 저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거든요.
세리의 말에 선재는 환호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세리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선재는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섬뜩했는지 옆에서 지켜보던 매장 직원마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선재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경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경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경채의 표정은 날카로웠어요. 무슨 꿍꿍이냐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죠. 왜 전화한 거야?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경채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승리자의 여유를 보여주듯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세리에게로 돌렸죠. 이것 좀 봐. 내 딸이야. 예쁘지? 화면 속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세리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어요. 보이지? 이게 내 핏줄의 품격이야. 당신이 키울 때랑은 차원이 다르지 않아? 그 순간 세리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저 이제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경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20년을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세리가 저 천한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다니. 경채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미친 것들이. 경채는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핸드폰을 벽을 향해 내던졌어요.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채는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굴욕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화가 끊긴 것을 확인한 선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들이킨 뒤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도취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민강유통이 내 손에 들어온다. 이제 그 늙은이도 민경채도 나한테 고개를 숙여야 해. 선재는 세리를 향해 돌아서며 앞으로의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민경채를 끌어내릴 것인지, 어떻게 민강유통의 경영권을 차지할 것인지. 선재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것처럼 떠벌렸어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선재가 말을 마치자 세리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근 세리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재가 만졌던 어깨를 물로 벅벅 문질러 씻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씻어도 그 역겨운 감촉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세리는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죠. 더러운 자식? 세리의 주머니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선재가 떠벌린 모든 말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세리는 녹음기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차갑고 음산한 미소였어요. 잠시 후 세리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선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리야, 내일 법원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자. 이제 넌 정식으로 내 딸이 되는 거야. 세리는 차가운 눈빛을 숨긴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아빠.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할게요. 선재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세리의 고개 끄덕임이 복종이 아니라
복수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 계획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재마저도. 그리고 세리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 떠 있었어요. 내일 아침 회사 로비에서. 서리는 경채를 4년 전 미소가 투신했던 바로 그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해질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옥상에서 서리는 홀로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저 아래로는 회색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고 서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발밑에는 4년 전 미소가 마지막으로 딛고 섰던 그 콘크리트 바닥이 있었어요. 잠시 후 철문이 쾅 하고 열리며 경채가 나타났습니다. 경채의 얼굴에는 도끼가 잔뜩 서려 있었어요. 내년이 감히 나를 오라가라 해? 경채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옥상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성큼성큼 다가오는 경채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서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20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리는 오히려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서늘했는지 경채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서리는 천천히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경채의 얼굴을 향해 거침없이 흩뿌렸어요. 하얀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경채의 발 앞에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요. 경채는 무심코 그 종이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경채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지였어요. 첫 번째 서류에는 민경채와 백미소, 친자 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에는 민경채와 민세리, 친자 불일치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그리고 20년 전 산부인과 진료 차트 원본까지 함께였습니다. 경채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입술이 바들바들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경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떨리는 목소리만 남았어요. 서리는 천천히 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서리의 구두 소리가 옥상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경채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경채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남의 딸 지키려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기분이 어때? 경채의 무릎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짓밟았던 미소가 바로 자신의 친딸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제 손으로 키운 세리는 남의 자식이고 근본 없다며 내쫓았던 미소가 친딸이라니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경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내가 꾸며낸 거라고. 경채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종이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경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분노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는 경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그런 경채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품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더 꺼냈어요. 표지가 달아빠진 분홍색 공책이었습니다. 귀퉁이에 반짝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미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서리는 일기장을 펼쳐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삭혀온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저 아줌마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해요? 경채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폭발했습니다. 자신이 미소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근본 없는 것,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눈을 떠. 내 엄마처럼 천한 피가 흐르는 게. 미소에 떨리는 눈동자, 움츠린 어깨, 울음을 참느라 깨무는 입술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경채의 가슴 한복판을 깊이 찔렀어요. 경채는 두 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짚었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어요. 서리는 무릎 꿇은 경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미소는 마지막 순간까지 널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했어. 그런데 넌 그 아이를 바로 이 옥상에서 지옥으로 밀어버렸지. 경채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사람의 소리라고 믿기 어려운 절규였어요. 손톱이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경채의 화장이 눈물에 번져 흘러내렸어요. 서리는 그런 경채를 뒤로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가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서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민경채. 서리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경채는 바닥에 떨어진 미소의 사진을 집어들려고 손을 뻗었어요. 작은 증명사진 속에서 미소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채의 손가락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끝이 사진에 닿기 직전에서 덜덜 떨리기만 했습니다. 경채는 결국 사진 위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20년 전 진실을 덮었던 침묵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경채의 울음을 옥상 너머로 쓸쓸히 흩어버렸어요. 석양빛이 경채의 구겨진 얼굴 위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편 서리는 옥상 문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태경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서리는 전화를 받으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차례예요. 그 계획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채마저도. 서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그 집이야. 세리의 방에서. 경채는 집안을 미친 사람처럼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찢어져 하얀 솜이 터져 나왔고 거실 중앙에 놓인 꽃병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바닥에는 깨진 유리 파편과 시든 꽃잎이 뒤섞여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채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깨문 입술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왜 경채가 이토록 망가졌을까요? 몇 시간 전 옥상에서 서리에게 들은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천대하고 괴롭혔던 미소가 친딸이었다는 사실. 그 충격으로 경채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경채는 온 집안을 헤집으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채는 창고 문을 벌컥 열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상자를 찾아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4년 전 경찰이 압수했다가 돌려준 미소의 유품 상자였어요. 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소의 베넷 저고리와 낡은 토끼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토끼 인형의 한쪽 눈은 떨어져 나가 있었고 베넷 저고리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경채는 그것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베넷 저고리에서 희미하게 아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아가,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정말 몰랐어. 경채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는 것처럼 처절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를 남의 자식인 줄 알고 학대했습니다. 차갑게 쏘아보았고 모진 말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경채는 토끼 인형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었어요. 화장은 진작에 다 번져 검은 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경채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경채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거실 구석 어두운 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교복을 입은 소녀였어요.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소였어요. 죽은 미소가 거기 서서 경채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소의 환영이 경채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발소리도 없이 스르륵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미소의 창백한 입술이 움직였어요. 엄마, 왜 저를 죽였어요? 경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향해 무릎으로 기어갔어요. 무릎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에 긁혀 피가 났지만 경채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미소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미소야, 미소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살려줘. 경채는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닿는 순간 환영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져 버렸어요. 경채의 손은 허공만 움켜쥐었습니다. 경채는 그 자리에서 이마를 벽에 쿵쿵 찍기 시작했어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마가 터져 피가 줄줄 흘러내렸어요. 경채는 스스로를 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세리의 웃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환청이었어요. 하지만 경채의 귀에는 너무나 또렷하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경채의 눈빛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미소를 괴롭혔던 주범이었기 때문이에요. 남의 자식을 내 딸로 20년이나 키우면서 그 아이가 내 친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니요. 경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세워둔 골프채를 움켜쥐었어요. 경채의 손에 불끈 힘이 들어갔습니다. 세리의 방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짝이 벽에 부딪혀 튕겨 나왔어요.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이 도둑년아. 경채는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세리의 화장대 거울이 산산조각 났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향수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달콤한 향기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뒤섞였습니다. 경채는 멈추지 않았어요. 옷장을 열어 세리의 옷들을 마구 끌어냈습니다. 김선재가 사준 명품 드레스, 가방, 구두. 경채는 그것들을 골프채로 내리쳤어요. 찢어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채의 눈에 깨진 거울 파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피투성이의 머리카락이 땀과 피에 엉켜붙은 얼굴, 광기로 이글거리는 눈, 완전히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채는 그 거울 파편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날카로운 끝이 형광등 빛에 번뜩였습니다. 경채는 그것을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 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안의 가정부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채의 광기 서린 눈빛에 눌려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문 앞에서 벌벌 떨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경채의 비명소리가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결국 경채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거울 파편이 쥐어져 있었어요. 경채는 발밑에 떨어진 미소의 일기장 한 장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씹어먹듯이 입에 넣었어요. 종이가 눈물에 젖어 흐물거렸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내 새끼를 죽였어. 경채의 중얼거림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경채는 탈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눈만 반쯤 뜬 채 허공을 응시하는 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입가에서는 침과 종이 조각이 흘러내렸어요. 숨소리만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가정부들마저도.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주주총회장에서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선재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입적 서류였어요. 오늘 이 서류에 세리의 도장만 찍으면 세리는 법적으로 자신의 딸이 되는 겁니다. 선재의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어요. 마침내 민강유통을 손에 넣을 열쇠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선재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만지듯이요. 왜 선재가 이토록 들떠 있었을까요? 세리가 자신의 핏줄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백설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요. 그래서 선재는 이 입적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세리도 당연히 아빠 품에 안기고 싶어 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선재는 카페 창가 자리를 예약해 두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세리 앞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세리야,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러면 넌 김선재의 딸이 되는 거야. 선재의 목소리는 감미로웠지만 그 안에는 탐욕이 진하게 묻어 있었어요. 세리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적 서류라는 네 글자가 또렷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리의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참고 있던 뭔가가 터져 나오려는 것처럼요. 세리의 표정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기고 있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아저씨. 세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선재의 눈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세리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아빠라고 애교 부리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그제야 선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저씨 주제에 무슨 아빠예요? 세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재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찢어버렸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선재의 귀를 찔렀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져 내렸어요. 세리의 입술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그 비웃음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선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돈도 없는 게, 아니, 있긴 있었죠? 민강유통에서 빼돌린 돈. 남의 회사에서 도둑질한 그 더러운 돈요. 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백설이가 이미 세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선재의 더러운 과거, 횡령, 그리고 세리를 이용하려는 진짜 목적까지요. 그래서 세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했던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며 선재의 환심을 산 것도, 명품을 받으며 웃은 것도 전부 연기였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돈에 환장했어요? 불쌍하다 정말. 세리의 말은 칼날처럼 선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재가 평생 감추고 싶어 했던 콤플렉스를 정확히 건드렸거든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남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선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네, 내가 감히. 선재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세리의 뺨을 때리려고 한 거예요.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렸어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선재는 손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동상처럼요. 김선재 팀장님,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건가요? 기자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딸깍딸깍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재는 당황해서 손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걸 담았으니까요. 선재가 손을 치켜든 순간, 세리가 겁에 질린 표정을 연기하는 순간까지 전부요. 세리는 테이블 아래에서 몰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서리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10분 전에 지금이에요라고 보낸 메시지였죠. 서리가 미리 기자들을 불러 대기시켜 놓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어요. 선재만 그걸 몰랐습니다. 선재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휩싸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양복 셔츠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어요. 선재는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출구를 꽉 막았어요. 민강유통 횡령 의혹도 해명해 주시죠. 미성년자 딸에게 폭력이요? 입양 서류에 강제 서명시키려 한 건 사실인가요? 질문이 사방에서 빗발쳤습니다. 선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몸을 낮췄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강유통의 실세였던 남자가 한순간에 쫓기는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번쩍번쩍 터질 때마다 선재의 눈이 찡그려졌어요. 마치 햇빛을 처음 본 지하실의 벌레 같았습니다. 세리는 그 모습을 의자에 앉은 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입술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서리에게 물려받은 것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미소였어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선재는 결국 기자들 틈을 비집고 도망쳤습니다. 주차장까지 뛰어가 차를 타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차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열쇠를 줍는 선재의 등 뒤로 기자들의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핏줄을 믿었던 남자의 처참한 추락이었습니다. 세리는 카페를 나서며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리가 한 번만에 받았어요. 엄마, 끝났어요. 세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리가 전화 너머로 나지막이 웃었어요. 만족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구나.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재마저도. 세리는 저녁 노을이 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일 주주총회장에서 경채는 정신병원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하얀 환자복. 모든 것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경채의 눈동자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민강유통의 상무로 수백 명을 호령하던 여자가 이제는 벽만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왜 경채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자신이 죽인 미소가 친딸이었다는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우며 친딸을 학대했다는 사실.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경채는 스스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경채는 하루 종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몰랐어. 경채의 손톱은 벽을 긁다가 모두 부러져 있었어요. 손가락 끝에서는 피가 말라붙어
검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도 경채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보이지 않는 미소만 찾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린 것처럼 뺨은 축축하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허공을 향해 손을 뻗기도 했어요. 마치 거기에 미소가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한편 선재도 지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선재의 인생은 끝장이 났어요. 미성년자 폭행 시도, 횡령 의혹. 기사 제목마다 선재의 이름이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댓글에는 온갖 욕설이 달렸어요.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왜 선재가 이렇게까지 추락했을까요? 핏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딸이라는 착각에 빠져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세리를 발판 삼아 민강 유통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핏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선재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좁은 방에는 짐 하나 없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제까지 입던 명품 양복은 술에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선재는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핏줄이 뭐야? 핏줄이 대체 뭔데? 선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천장에는 누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민강 유통의 실세였던 남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선재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었어요. 바로 그 시각 서리는 자신의 서재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서리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여러 개의 CCTV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의 경채, 고시원의 선재. 두 사람의 몰락을 서리는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즐거운 구경이었어. 서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붉은 와인이 유리잔 안에서 찰랑거렸습니다. 피처럼 붉었어요. 서리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수를 해도 죽은 미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죠. 서리는 책상 위에 놓인 미소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 미소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16살 미소였습니다. 서리의 손가락이 유리 위를 천천히 쓸었어요. 미소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널 그렇게 만든 것들 전부 지옥에 보냈어.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눈물은 이미 4년 전에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서리는 차가운 미소로 슬픔을 대신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세리는 서리 옆에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서리의 대답에 세리의 눈이 커졌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니요. 서리는 리모컨을 들어 모니터 화면을 바꾸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민두식 회장이 비치고 있었어요. 민두식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의료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식물인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두식은 식물인간인 척 연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눈을 감은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채의 배신, 선재의 야망, 모든 것을요. 서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분이 일어나는 날 진짜 심판이 시작돼. 세리는 화면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두식이 깨어나면 민강 유통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서리는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스텔라 장이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스텔라 장의 손에는 미소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의 진짜 손녀는 세리가 아니라 미소였어요. 그런데 그 손녀가 4년 전에 죽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스텔라 장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내 손녀를 죽인 것들, 내가 직접 밟아버리겠어.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소의 사진을 꼭 쥐었어요. 주름진 손에 핏줄이 불끈 섰습니다. 또 다른 복수의 칼날이 갈리고 있었어요.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그리고 기억해. 지옥은 이제 시작이야. 서리의 목소리가 서재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일 주주총회장에서 마지막 막이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